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게 될 김태형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을 딱 들으시면 바로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름이 약간 워낙 좀 특이한 편이어서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이 태양이니까 이제 제 클래스 이름을요, 이제 Sun English 클래스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수강 기호 이제 그 클래스 이름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잘 조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눈앞에 닥친 내신, 그 다음에 그 내신을 잘 만들어서 이제 수능까지 잘 거쳐서 대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길에 햇살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되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랑 수능이랑 따로 준비하는 게 이제 사실상 아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럼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보통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이제 그 수능 문제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 내신을 단순 암기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수능 공부를 같이 하면서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면서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지금 이제 수능에 이번에 16년 수능 기출 문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답률 이제 48% 정도로 이제 1등급하고 그 다음에 2등급 학생들의 어떤 그 선을 가르는 문제죠. 그럼 일단은 이제 이거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일단 이건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빈칸의 앞뒤를 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추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반드시 여기 빈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이거를 빨리 문제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있는 여기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이 키워드들을 뽑아내셔가지고 어떤 글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잠깐 여기 키워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해마다, 계절마다 회사로부터 더 많은 씨앗을 사는 내용. 그럼 씨앗 구매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자, 딱 봐도 지금 주요 명사가 보이죠? Chemical fertilizer. 자, 화학 비료에 관한 얘기. 그 다음 세 번째, 자, pioneer. 이거는 명사로 선구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 무엇을 선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도하냐? 어떤 시장, for their food product. 음식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을 선도한다. 음식 시장에 관한 얘기.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음식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얘기. 다섯 번째, 그 지방 근처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거. 엄연히 이 보기를 스캐닝하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빈칸 추론 문제지만 이 글에서 얘기하는 주제를 파악해도 이 빈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one paragraph, 한 문단은요 반드시 주제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이 지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eed improvement has long been a public domain and government activity for the common good. 자, 먼저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자, 씨앗 품종 개량의 연구 개발은 오랫동안 어떤 대중적인 영역이었고 정부의 활동이었습니다. 바로 공리를 위한.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부나 또는 국가가 바로 이 씨앗에 대해서 관리를 여태껏 해왔었다고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however, 하지만 지금 역접이 나오죠. 그러면 이 뒤에 아마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private capital started to flow into seed production and take it over as a sector of the economy
creating an artificial split between the two aspects of the sea's nature. 자, 여기서 한번 쉴게요. 부연 설명 들어가니까. 자, 그렇지만 private capital. 자, 이제 사설 자본이, 캐피탈 자본이 started to flow. 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유입됐냐? 자, 이제 씨앗을 생산하는 것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양도받았습니다. 바로 어떤 섹터? 경제적 어떤 분야로서 양도를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인공적 분할이죠. Between the two aspects of the seed nature. 씨앗의 어떤 특성의 두 가지 부분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먼저 여기하고 관련된 이 본문과 관련된 어휘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캐피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배경, 이 지문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캐피탈이 자본이라는 뜻을 가진 건 여러분들도 알겠고요. 잠깐 이 지문과 관련된 거 잠깐 어휘 정리하면서 기본적 상식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통 명사나 형용사에 SM이 들어가면 사상을 가리키죠. 자, 이건 캐피탈리즘 하면 자본주의인데, 지금 안 그래도 좀 이따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어휘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이 지문의 정답을 추론하는 그 키워드를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도 경제를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일단 요 어휘 먼저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덕트, 프로덕션, 프로듀서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담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잠깐 여기 어휘 정리해 볼게요. 자,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생산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프로덕션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생산수단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딱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물하고 생산수단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경제체제에 대한 거래가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물은요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는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빵을 엄청 많이 갖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하나를 갖는 게 나한테도 나을 것인지, 이 개념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 지문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면 아시겠지만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 역할이 뭐냐면은 씨앗 개량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대요. 인공적으로.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진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 생산물로서의 역할, 그리고 생산 수단으로서의 역할. 그러면은 이 씨앗이라는 게 심으면은 다른 씨앗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순수히 그 씨앗을 구매해서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생산물로서 두 가지 역할로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어휘 같이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이 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사람을 요 어원을 같이 껴서 프로듀서, 생산자라고 우리가 같이 어휘까지 정확히 어떻게 이게 쓰이는 것인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생산자가 있다면 이 생산물을 사는 당연히 소비자가 있겠죠.
서로 거래를 주고받겠죠. 이 어휘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그리고 이 어휘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면 훨씬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초 개념까지 잡았으니 훨씬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this process gained pace after the invention of hybrid breeding of the maize in the late 1900s. 자, 이 과정이 앞에서 얘기한 과정이죠. 이 과정이 gain 얻었습니다. 속도를 얻었습니다. 좀 더 빨리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죠. 바로 뭘 한 후에 1920년대 후반에 옥수수의 잡종 어떤 품종 개량의 발명 이후에 훨씬 속도를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껏 갖고 있던 어떤 씨앗과는 다른 개념의 씨앗이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today 오늘날 most maize seed cultivated are hybrid. 자, 여기서 이 cultivated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PP 형태가 돼 있어서 동사 형태를 볼 수 있겠지만 뒤에 are이라는 진짜 이 문장에 본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cultivate는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여기 seed 주어를 꾸며주는 분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재배된 오늘날의 대부분의 옥수수 씨앗은요 바로 잡종입니다. 잡종 어떤 내용일까? 자, 여기 괄호 쳐주시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대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형용사 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직독직해 들어가 볼게요. 자, 그것들을 파는 거 여러분 독해하실 때 대명사 문제를 풀어도 그 이외에도 이 댐이 어떤 거를 받아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넘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그 잡종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은요. 바로 are able to keep the distinct parent line from farmers. 자, 농부들로부터 parent lines. 이게 직역하면 부모 어떤 선상을 가리키죠.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농부들로부터 어떤 독특한 뚜렷한 어떤 그런 부모적인 어떤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마음대로 농부들한테 어느 정도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the grain that they produce. 자, 여기 괄호 한번 쳐볼게요. 그 회사, 그들이 생산하는 그 곡물들은 바로 seed saving. 자, 씨앗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replanting. 다시 심는 것에 not suitable.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잡종을 개발한 다음부터는 바로 씨앗이 생산물로서 그리고 생산 수단으로서 양분화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상품을 나눠서 팔기 때문에 농부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the combination guarantees that farmers will have to 여기 블랭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자, 앞에 나와 있는 the combination 이 조합은요. 이 조합이라는 건 바로 이 seed가 양분화된 개념을 가리키는 거겠죠. 조합이니까. 이 조합은 guarantees 보증합니다. 바로 that 이하를 보증하겠죠. Farmers will have to blank. 농부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씨앗에 대한 어떤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양분화된 거 하이브리드 어떤 그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2, 3, 4번, 5번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비료에 대한 얘기라든지 음식 생산 또는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시골 지역의 공동체들에 관한 얘기를 아예 하질 않았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딱 보기에는 보기가 좋아 보여도 이 지문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키워드로 전혀 집어넣을 필요 없겠죠. 사실상 여기까지 잘 읽어 내려와도 1번이라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히 근거를 뽑아내셔야겠죠. 자, 이쪽 아래쪽 볼게요. 자, in the
1990s, the extension of patent laws as the on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ol in the area of seed variety started to create growing market for private seed companies. 이렇게 끝나고 있죠.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정답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기 약간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어휘 좀 다뤄볼게요. 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자, 지적 재산권이란 뜻입니다. 지적 재산권 중에서도 지금 이 지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 볼게요. 페이턴트 로우를 얘기하고 있죠. 자, 특허란 뜻이에요. 일단은 여기하고 관련된 어휘 알아두면 좋을 게 몇 개 있어서 몇 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하고 같이 묶여서 지적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기본 용어들이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굿윌까지 같이요. 자, 카피라이트는 특허랑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저작권. 자, 그 다음에 이제 굿윌 같은 경우에도 종종 이제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지문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의지가 아니고 바로 영업권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어휘들, 이런 개념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는 거 페이턴트가 나와서 같이 카피라이트, 굿윌도 정리해 보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인해서 바로 여기 있는 정답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90년대에 자, as랑 그 다음에 여기 into 전치사 먼저 살려준다 구문 잡아볼게요. 자, 일단 주어하고 동사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확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정확히 찾으셔야 되는데 started 이렇게. 자, 그럼 요것들은 다 수식 어구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여기 내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분야 안으로 단지 지적 재산권의 어떤 도구로서 특허법의 어떤 확장은 특허법이 그렇게 확장된 것은 시작했습니다. 바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성장하고 있는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바로 private seed companies. 사설 어떤 씨앗을 다루는 회사들에 대한.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쭉 내용 파악 좀 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회사가 들어와서 원래 공리로 다루어지는 그 씨앗에 대해서 생산물과 그 다음에 생산수단으로서 양분한 다음에 이것을 농부들한테 팔기 시작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리 살펴봐도 일단은 키워드만 잡아볼 때도 2, 3, 4, 5번은 이 본문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지금 우리가 정답으로 도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씨앗에 대해서 회사들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 씨앗을 재배하고 활용을 하려면 그 씨앗을 회사한테 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주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로 해마다 회사로부터 바로 농부들은 더 많은 씨앗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자본이 유입되어서 농부들이 회사에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 잠깐 여기서 내신을 만약에 이 지문이 나와서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쌤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이 변형된다면 처음에 우리가 몇 개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때는 수능 형식으로 풀 때는 빈칸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지문에 대한 접근을 해야겠지만, 간단히 만약 이 문제가 여러분들도 예측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게 변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건 일단은 어법성 판단이겠죠. 그리고 어법성 판단, 그 다음에 또한 어휘 문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되는 근거가 일단 반이어죠. 그러면 간단히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내신으로 할 때는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냐. 자, 처음에 일단 어휘 먼저 접근해보면, 자, public domain, 그 다음에 government activity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나왔죠. 공리를 다루고 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지문을 학교 내신에서 어휘 문제로 낸다면 여기 public, 그 다음에 자, private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rtificial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사설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적인 어떤 분열이 생긴 건데, 이거를 지금 이 글의 흐름을 역시나 일관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나, 자연스러운 어떤 분리인지, 그렇게 어휘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어휘 문제로 이 정도 약간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문법 문제로 바꿔낸다면 한두 개 더 찝어보면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문제가 수일치 문제가 있죠. 거기서 하나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자, 이렇게 끊은 다음에 Research and Development. 예전에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연구 개발이면 이걸 보통 우리가 줄여서 R&D라고도 많이 쓰는데, and가 있고 명사가 두 개니까 쌤, 이거 has가 원래 have 아니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표현이고요. 하지만 이게 비록 and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 R&D라는 말 자체가 현재 우리가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have로 나온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 지문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꽤 많이 우리가 지문 하나를 다루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수능 문제 접근 방식으로 빈칸 완성 푸는 어떤 접근 방식,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문이 우리가 내신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어법이나 어휘가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처음에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다음에 만나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